여행을 한번 되돌아보는 사용한 비용은 약 원 정도. 여행 계획을 짜는 방법에 대해서 이거 인종차별이다, 가장 챙겨가기 잘했다, 넉넉하게 챙겨가시는 게. 안녕하세요, 유림입니다. 제 유럽 여행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혹시 아직 유럽 유림기 안 보신 분들은 제가 여기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 거기 들어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카메라를 켠 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지난 3주 동안의 유럽 여행을 한번 되돌아보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근데 뭔가 단순히 저만 재밌게 막 회상하고 이런 거 너무 좋았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여러분께도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어가지고 이렇게 이번 유럽 여행과 관련해서 제가 준비했던 내용들을 한번 총정리를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유럽 여행을 앞두고 계신 분들, 아니면 막연하게 유럽 여행을 떠나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해볼게요. 우선 보다 자세한 정보를 말씀드리기 앞서서 제가 다녀온 여행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는 6월 5일부터 6월 26일까지 총 20박 22일의 기간 동안 유럽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녀온 국가와 도시 같은 경우에는요, 4개국 5개 도시를 다녀왔어요. 우선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그리고 스페인 바르셀로나, 마지막으로 이탈리아에서는 피렌체와 로마, 이렇게 두 도시를 갔고요. 저랑 제 동생까지 해서 총 2명이서 다녀온 자유여행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마 많은 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경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항공권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나 항공을 이용을 했고, 인천에서 런던, 로마에서 인천으로 오는 구간을 총 151만 9천 원에 예약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유럽 내의 교통비 같은 경우에는 출국하기 전에 미리 한국에서 끊어간 교통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유레일 패스를 끊었고요. 저는 24만 3,200원에 끊었습니다. 유레일 패스를 끊는 게 끝이 아니라 좌석 예약을 추가적으로 진행을 해야 돼요. 각 구간마다 좌석 예약비를 따로 받거든요. 이번 영상에서는 가격과 관련된 것만 말씀을 드리자면 좌석 예약과 관련해서는 총 81유로를 지출을 했습니다. 이때 런던에서 파리 가는 유로스타가 32유로였고 파리에서 바르셀로나로 넘어가는 떼제베가 37유로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렌체에서 로마로 넘어가는 이탈로 기차가 12유로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르셀로나에서 피렌체 넘어갈 때는 비행기를 이용을 했는데요. 이때는 부엘링 항공을 이용을 했고 저희는 캐리어랑 다 추가를 해서 한 사람당 185유로 정도의 가격으로 항공권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 테르니니역에서 피우미치오 공항으로 넘어가는 그 구간의 기차도 있거든요. 그 기차도 한국에서 미리 끊어갔고 2483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럽 내 국가 간을 이동을 하는 교통비 같은 경우에는 환율을 따져서 계산을 해봤을 때 그때 당시 62만원 정도의 돈을 지출을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유럽 내 여행을 하면서 버스비나 지하철비 그리고 택시비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들잖아요. 이거는 거의 한 사람당 25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숙박비를 말씀을 드릴게요. 2명 기준으로 했을 때 총 348만 1,443원이 들었는데요. 1인당 기준으로 했을 때는 대략 174만 800원이 들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런던이랑 파리에서 가장 장기간을 머물기도 했고 기본적인 숙소 비용이 비쌌기 때문에 그 두 곳이 숙소비가 가장 많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투어랑 입장권 관련한 비용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워낙 많은 입장권을 예매를 해갔기 때문에 각 세부적인 가격을 말씀드리기에는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고 총 금액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72만 4,204원이 들었습니다. 제가 미리 예약했던 입장권들을 나열을 해보자면은 해리포터 스튜디오 입장권, 세인트폴 대성당 입장권, 파리 뮤지엄 패스 2일권, 파리 디즈니랜드 입장권, 파리 바토 파리징 탑승권, 루브르 박물관 오디오 가이드, 가우디 투어,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 입장권, 두엘공원 입장권, 피렌체 두오모 통합권, 우피치 미술관 입장권, 아카데미아 미술관 입장권, 바티칸 투어, 바티칸 페스트 입장권, 그리고 마지막으로 콜로세움 앤 포로 로마노 입장권. 이 외에도 루브르 박물관이나 베르사유 궁전 같이 추가 금액은 안 들지만은 예약이 필요한 곳들의 경우에도 미리 다 예약을 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식비를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는 그냥 가서 있는 대로 쓰는 게 아니라 하루에 쓸 식비 최대 비용을 정하고 거기에 여행 일수를 곱해가지고 딱 이 정도만 식비로 써야겠다라고 준비를 해서 갔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갔을 때 두 사람 기준 대략 210만원 정도가
정도가 들었어요. 1인 기준으로 했을 때는 105만 원이 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저희가 식비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단 하루의 식비를 두 사람 기준으로 10만 원 이렇게 잡았어요. 근데 이걸 단순히 외식하는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외식비랑 마트에서 구입한 식재료비를 합쳐서 하루에 10만 원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일 외식비를 2인 기준 8만 원 정도로 배분을 했고요. 대략 한 55에서 57유로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마트 비용은 2인 기준 하루에 2만 원 거기에 체류 기간을 곱해가지고 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런던에서 5박 6일을 체류를 했는데요. 2만 원에 저희가 체류하는 5박 6일의 기간 5를 곱해가지고 총 10만 원을 마트 장 보는 비용으로 따로 빼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도착하자마자 첫째 날에 무조건 마트를 가서 그만큼에 해당하는 장을 싹 봐오고 그 다음에 숙소에서 계속 만들어 먹고 했었어요. 그 다음으로 이제 쇼핑이랑 기타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행하면서 뭐 짜잘짜잘하게 마그넷도 사고 해리포터 망토도 사고 이런 식으로 기념품들을 사는 거에 주로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50만 원 정도를 미리 쇼핑비로 빼놓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제가 아울렛에서 가방을 하나 샀잖아요. 그거는 부모님께서 사준 가방이긴 한데 그래도 비용에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총합해서 생각을 했을 때 쇼핑비로 대략 82만 원 정도를 소비를 했습니다. 쇼핑 같은 항목은 워낙 개인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이 점을 감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타 비용에 해당하는 항목들은 유심 구매 비용이랑 여행자 보험 그리고 환전 비용 이렇게 세 가지를 합산을 한 거고요. 총 29만 4,142원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7개의 항목을 총합해서 제가 3주 동안 여행에 사용한 비용은 약 7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랑 비슷한 기간에 비슷한 국가들로 여행을 하신다고 하면은 대략 한 700만 원 정도는 최소 준비를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여행 계획을 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은 여행을 가서 꼭 해보고 싶은 거 그리고 꼭 가보고 싶은 곳 그리고 꼭 먹어보고 싶은 것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리스트를 쫙 작성을 했습니다. 이때 여행책도 보긴 했는데 저는 주로 여행 브이로그 영상들을 많이 찾아봤어요. 런던 여행 브이로그, 파리 여행 브이로그 이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많은 영상들이 나오는데 그 영상들을 보면서 저기 맛있겠다, 저기 꼭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메모장에 다 적어놨고 나중에 최종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은 것들이 다 리스트업이 됐다면 다음으로는 보다 구체적인 것들을 알아봐야 하는 시간입니다. 이때 저는 운영 시간이랑 입장료, 특이사항들을 위주로 정리를 했어요. 박물관이나 미술관 같은 이런 운영 시간이 정해져 있는 곳을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휴무일이나 운영 시간을 꼭꼭 체크를 해서 적어놨습니다. 특이사항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적었냐면 예를 들어 그 가게의 대표 메뉴는 이런 거다, 아니면 이 가게는 인기가 많아서 일찍 문을 닫는다, 이런 식으로 좀 기억해 놓으면 좋을 것들을 옆에다가 적어놨습니다. 이런 자세한 내용들까지 다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는 구글맵에다가 그 장소의 위치들을 다 와다다다다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위치들을 직관적으로 볼 수 있어서 여행 계획을 짤 때 훨씬 더 용이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구글맵에서 그 마크를 색깔을 변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항목별로 다 세분화 시켜가지고 색깔을 달리 해놓으면 훨씬 더 가독성이 좋아집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그 다음엔 이제 취합해서 여행 계획을 짜기만 하면은 끝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행 계획이 다 구상이 됐다면은 짜놓은 계획에 맞춰서 예약을 진행을 하면은 끝입니다. 다음으로는 여행에서 사용했던 언어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은 영어로 기본적인 회화들은 다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갔던 곳들, 도시들이 다 관광지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영어 회화로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무리가 없었어요.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 프랑스어에 대한 자부심이 되게 강해서 영어로 말하면은 안 받아준다더라. 이런 말들을 저도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가봤을 때는 그랬던 경험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파파고가 있잖아요. 그래서 영어랑 파파고 들고 가면은 크게 두려울 게 없는 것 같아요. 대신에 가장 기본적인 말들 있죠. 예를 들어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실례합니다, 이 정도 딱 세 가지 말은 그 나라의 언어로 꼭 말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 세 가지 말 정도는 여행지에 따라서 꼭 숙지를 하고 가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소매치기와 인종차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소매치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다행히 3주간의 여행 기간 동안 잃어버리거나 소매치기 당한 적 없이 무사히 귀국을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많은 노력을 한 것도 있지만 운도 따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제가 여행 기간 동안 어떤 식으로 소매치기를 예방을 했는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단 가방 같은 경우에는 항상 무조건 앞쪽으로 메고 다녔습니다. 이때 저희는 힙색을 구매를 해갔기 때문에 껴안고 다녔어요. 그리고 핸드폰이나 카메라 같은
같은 거 스프링 고리로 연결해 놓는 건 뭐 당연하죠. 이런 기본적인 대비를 하는 거는 물론이고요. 길거리에서는 웬만하면 휴대폰 사용을 잘 안 하려고 했어요. 부득이하게 이제 구글맵으로 지도를 봐야 되는 경우에는 잠깐 멈춰서 벽이나 아니면 그 동생 앞에 세워가지고 낚아챌 수 없게 이렇게 등져가지고 빠르게 보고 또 걷고 이런 식으로 했고요. 그리고 저는 일행이 있다 보니까 일행과 항상 서로 짐이랑 물건들 이런 걸 항상 체크를 해줬습니다. 핸드폰 잘 있어? 지갑 잘 있어?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특히 대중교통을 탈 때 소매치기가 그렇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을 탈 때는 웬만하면 절대 문 근처에는 있지 않으려고 했어요. 부득이하게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서 있어야 한다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가방을 최대한 이렇게 앞으로 해서 핸드폰 절대 안 꺼내고 이런 식으로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인종차별 관련돼서 얘기를 드려보자면은 이거 인종차별이다 라고 확신을 느꼈던 경험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런던에서 경험했던 건데요. 저희가 둘째 날에 셜록 홈즈 박물관을 갔다가 이제 그 근처를 이제 걸어 다니면서 돌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힘드니까 근처에 그냥 보이는 아무런 식당 겸 카페를 들어갔거든요. 자리에 앉았는데 사실 그 자리도 지금 생각해보면은 약간 구석진 자리긴 했어요. 다른 자리가 있음에도 거기를 안내를 받긴 했었는데 그 웨이터 분들의 판단이니까 뭐 제가 정확히는 알 수는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쨌든 자리를 안내를 받고 메뉴판을 받아야 음식을 보고 주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메뉴판을 받으려고 이렇게 기다렸는데 진짜 한 30분 동안 메뉴판조차 받지를 못했어요. 근데 또 유럽 가면은 이렇게 막 손들고 웨이터분 부르고 막 이런 게 매너가 아니라고 하는 영상들이나 정보를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Excuse me 하기도 뭔가 그랬고 일단은 최대한 그 지나가시는 웨이터분들이랑 눈을 마주치려고 엄청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저희 쪽으로 눈길을 아예 안 주더라고요. 바빠서 그랬나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야외 창가 테이블에 있는 곳들까지 다 신경을 쓰면서 정작 실내에 있는 저희가 메뉴판을 못 받는다는 게 저는 조금 납득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뭐 하는 거야? 그냥 나가자.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나왔습니다. 그래도 좀 찝찝한 기분이 드는 거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인종차별을 사실 하는 사람들이 문제기는 한데 그래도 너무 마음속에 그걸 많이 담아두시면은 나머지 전체적인 여행의 기분이 조금 망가지니까 그냥 차라리 빨리 잊고 훌훌 털고 더 좋은 기억으로 남게 하자라고 노력을 하는 거를 저는 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안 좋은 기억보다는 소중한 기억이 남는 게 좋잖아요. 그리고 6번째로 짐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캐리어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는 2명이서 24인치 캐리어 하나 26인치 캐리어 하나 이렇게 총 2개의 캐리어를 챙겼고요. 그리고 접이식 보스턴백을 2개 챙겨갔습니다. 그리고 여행 동안 정말 잘 쓴 꿀템이랑 그리고 구지템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꿀템 같은 경우에는 트래블페이 카드 그리고 컨택트리스 카드를 정말 잘 사용을 했습니다. 이 카드들을 환전이랑 교통카드 대신으로 해가지고 사용을 했고요. 트래블페이가 있음에도 굳이 제가 다른 컨택트리스 카드를 하나 더 챙겨갔던 이유 그리고 챙겨가길 추천드리는 이유는 실제로 제가 여행을 하면서 런던에서 트래블페이가 결제가 안 된 적이 있어요. 제가 뭐 등록 같은 거를 좀 잘못해가지고 한 하루에서 이틀 정도 아예 그 카드를 못 썼던 적이 있거든요. 혹시나 오류가 생겨서 결제가 안 되는 경우를 대비를 해가지고 다른 컨택트리스 카드를 하나 챙겨가는 게 정말 도움이 됐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액상 비타민을 꼭꼭 챙겨가세요, 여러분. 액상 비타민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 오쏘몰 같은 거죠. 여행 초반에는 시차도 안 맞고 장거리 비행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거의 여행 초반 런던에서 있었던 날은 하루에 하나씩 꼭꼭 비타민을 챙겨 먹었어요. 그래서 최소한 일주일 정도의 분량치는 액상 비타민을 챙겨가시는 걸 너무너무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크록스. 이거는 제가 여행 통틀어서 가장 챙겨가기 잘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물품인데요. 아시다시피 유럽에서는 실내에서 신발을 신죠. 근데 이제 밖에서 신는 운동화를 신기에는 발도 답답하고 샤워하고 나와서 막 축축하고 이렇게 불편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내에서 신을 특히 숙소에서 신을 슬리퍼나 크록스 같은 거 꼭꼭 챙겨가시면 정말 후회 안 하실 겁니다. 그리고 좀 짜잘한 건데 손선풍기 하나 챙겨가시면은 여름에 더울 때 진짜 한 축이 빛이에요. 정 안 되면 부채라도 챙겨가세요, 여러분. 그 다음으로는 빨래 세제. 빨래 세제 굳이 왜 챙겨가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여행을 장기간 하다 보면은 손빨래를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근데 여행지 가서 세제 사기에는 너무 대용량이고 그렇다고 비누로 빨기에는 좀 찝찝하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그마한 공병 같은 거에 빨래 세제 담아가시면은 손빨래를 해야 되는 경우에 정말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휴족 시간이라고 이렇게 발 쿨링 해주는 패치 같은 게 있어요. 그거 정말 꼭 챙겨가세요. 저희는 평균 하루에 한 1.2만 보씩은 매일매일 걸었어요. 발이 너무 피곤하고 막 퉁퉁 부어있고 이런데 휴족 시간 붙이고 딱 자면은 다음날에 발이 시원해져가지고 피로 회복에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행 꿀템은 접이식 보스턴백이랑 자전거용 자물쇠예요. 접이식 보스턴백 같은 경우에는 저희처럼 캐리어가 조금 공간이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께 정말 추천드리는 아이템인데요. 기념품도 사고 뭐 맛있는 것도 사고 이러면은 짐이 더 늘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 이렇게 접어져 있던 가방을 탁 펴가지고 거기다가 담으면 되니까 혹시나 짐이 늘어나는 상황을 대비해서더라도 접이식 보스턴백 하나 정도는 챙겨가시는 게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자물쇠 같은 경우에는 소매치기 예방템이에요. 저희처럼 기차를 타고 이동을 하시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시면은 꼭꼭 챙겨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 기차에 보면은 짐칸이 다 있기는 한데 그 짐칸에 그냥 넣어놓는 게 아니라 캐리어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일행 길이의 캐리어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무거운 거 두 개 묶어버리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절대 들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소매치기 예방하는데 정말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구지템이에요. 나중에 다시 여행을 간다면은 굳이 챙겨가진 않을 것 같은 제품들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여행용 드라이기 있으면 좋기는 한데 굳이 안 챙겨가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갔던 그 5개 도시에 묵었던 숙소에서 기본적으로 드라이기는 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숙소에 조금 어메니티를 확실하게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웬만하면 있다 보니까 굳이 짐칸 차지하면서까지 드라이기는 챙겨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수건 같은 경우에는 좀 찝찝할 수도 있고 챙겨가는 건 좋은데 많이는 안 챙겨갈 것 같아요. 저희는 거의 한 8, 9장 정도 챙겨갔거든요. 수건을. 숙소에 구비되어 있는 수건도 있고 빨래하면은 다시 또 뽀송뽀송하게 새 수건 쓸 수 있으니까 적당한 양의 수건만 챙겨가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환전. 이제 유럽 여행 갈 때 환전 굳이 정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저희도 한 90% 정도는 결제할 때 다 카드를 썼고 거의 현금 썼던 경우는 뭐 길거리에서 마그넷 살 때 무조건 현금을 써야 된다라고 했던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분실의 위험도 있고 하니까 현금 많이 안 챙겨가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짐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혹시 어떤 거를 싸가야 될지 모르겠다, 어떤 짐 챙기면 되는지 그냥 한눈에 다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실제로 유럽 여행 준비하면서 써놨던 짐 싸기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상 더보기란에다가 그거를 링크를 달아놓을 테니까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다운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좀 짜잘짜잘한 기타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해보려고 해요. 우선 첫 번째로는 로밍이랑 유심 관련돼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희는 3주간에 걸친 장기 여행이었기 때문에 로밍보다는 유심을 사가는 거를 선택을 했습니다. 10기가짜리 데이터 유심을 총 5개 구매를 해갔어요. 저희는 데이터를 좀 많이 쓰는 편이기도 하고 와이파이가 잘 안 터지는 경우를 대비해서 조금 넉넉히 데이터를 사갔습니다. 다음으로 환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출발하기 전에 한 사람당 50파운드 그리고 100유로 이렇게 환전을 해갔는데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20, 30 정도의 범위 내에서만 환전을 해가시면 충분하게 비상 상황에 다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행자 보험인데요. 저희는 그냥 가장 저렴한 보험사로 선택을 했어요. 근데 이때 보장 내용에 코로나와 관련된 보장 사항이 있는지 그리고 물건 파손되는 뭐 캐리어나 아니면 뭐 핸드폰 파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파손과 관련된 보장이 있는 곳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물가와 관련돼서는 정말 물가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특히 런던이랑 파리 물가가 정말 높았어요. 모든 도시에 다 해당되는 내용인데 외식 물가가 정말 비쌌습니다. 대신에 마트 물가는 엄청 저렴했어가지고 하루에 한 끼는 외식을 하고 나머지는 숙소에서 만들어 먹는 식으로 해서 경비를 아꼈고요. 그리고 식비를 제외하더라도 교통비가 정말 비싸요. 특히 런던이나 파리 이런 쪽은 정말 교통비가 비쌌는데 그렇기 때문에 현지에서 사용할 교통비도 조금 넉넉하게 챙겨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팀 문화 관련돼서는 제가 갔던 나라들 그 4개의 나라들은 전부 팀 문화 없어서 바로 먹은 내용만 결제를 하면 됐었고 간혹 가다가 이제 레스토랑 같은 데서 먹을 때 한 10% 정도의 서비스 차지가 붙기는 했어요. 근데 막 팁을 선택해서 이렇게 내야 되거나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빨래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거의 여행지마다 마지막 날 아니면 마지막 전날 정도에는 다 빨래를 했습니다. 시간이 여유가 되는 경우에는 이제 숙소에서 빨래를 하고 자연 건조를 시키는 경우도 있었는데 좀 빨리 건조를 해야
해야 되거나 아니면 숙소에 세탁기가 없거나 이런 경우에는 구글맵에다가 코인 런드리 검색을 해가지고 가장 가까이 있는 빨래방에서 빨래를 하고 그렇게 해결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 3주 동안의 유럽 여행을 총정리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봤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께도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예쁜 댓글까지 부탁드리고요. 혹시 질문사항 있으시면 댓글에 편하게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